나는 그날 밤 진심으로 이성을 잃을 뻔했다. 처음엔 그저 피곤해서 그랬다고 생각했다. 출장 일정이 길었고 그날은 아산에 늦게 도착했으니까. 그런데 내 기억 속에 남은 건 피로가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의 기척이었다. 온양 온천역에 내렸을 때 공기가 달랐다. 늦가을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데 이상하게 냄새가 섞여 있었다. 오래된 지하실 냄새 같은 것, 쇠와 곰팡이, 젖은 첫 냄새가 뒤섞인 냄새. 나는 코끝을 찡그리며 핸드폰으로 주변 숙소를 검색했다. 평소 같으면 미리 예약했겠지만 일정이 길어져서 급히 잡아야 했다. 그때 화면에 모텔이라는 리뷰가 떴다. 그런데 바로 그 아래에는 어떤 사람이 영업 중이에요. 전화하면 받아요라고 남긴 최신 댓글이 있었다. 이상했다. 폐업인데 영업 중이라니. 그래도 숙박비가 싸서 혹시나 해서 전화를 걸어봤다. 네, 오늘 방 하나 있나요? 있어요. 지금 오실 건가요? 여자 목소리였다. 약간 쉰 듯했지만 차분했다. 네, 온양 온천역에서 출발하려고요. 걸어서 10분 정도예요. 역 뒤편 언덕길 따라 올라오시면 보여요. 간판은 꺼져 있어요. 전화가 끊겼다. 간판이 꺼져 있다는 말이 이상했지만 그땐 그냥 전기 고장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다. 역에서 나와 언덕길로 접어들었다. 도로에는 아무도 없었고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박였다. 오래된 전등 특유의 윙윙거림이 들렸다. 걸음을 옮길수록 소리가 줄었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 내 발소리 외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저 멀리 붉은 네온 간판이 꺼진 건물 하나가 보였다. 관한 모텔. 유리문은 닫혀 있었고 안은 어둡고 적막했다. 문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안쪽에서 찰칵 소리가 나며 문이 저절로 열렸다. 나는 그 소리에 순간 멈칫했다. 안에는 카운터가 있었고 불이 꺼져 있었다. 저기요? 대답이 없었다. 한참을 기다리다 돌아서려던 그때 뒤쪽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예약하신 분이죠? 나는 깜짝 놀라 돌아봤다. 조명이 없는 복도 끝에서 희미하게 흰색 가운 같은 걸 입은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얼굴은 어둡게 가려져 있었고 발소리는 이상하게 울렸다. 네, 아까 전화드린 사람인데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키 하나를 내밀었다. 2층 맨 끝방이에요. 오늘은 손님이 없어서 조용하실 거예요. 손님이 없어서 조용하다는 말이 묘하게 남았다. 그녀가 사라진 뒤 나는 천천히 2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는 눅눅했고 카펫이 젖어 있었다. 누군가 얼마 전에 물을 흘린 듯했다. 방문을 열자 공기가 확 달랐다. 먼지와 곰팡이 냄새, 오래된 침대 스프링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래도 피곤해서 그냥 눕기로 했다. 그런데 불을 끄자마자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똑, 똑, 똑. 물 떨어지는 수처럼 규칙적이었다. 욕실에서 나는가 싶 불을 켰다. 하지만 욕실은 건조했다. 수도꼭지에서도 물 한 방울 새지 않았다. 불을 다시 끄자 또 들렸다. 똑 소리는 벽 너머에서 났다. 마치 옆방 쪽에서 무언가가 벽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하지만 아까 그 여자가 말했잖나. 오늘은 손님이 없다고. 그때부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벽에 귀를 대봤다. 아무 소리도 안 났다. 그런데 귀를 떼자마자 누군가 속삭였다. 들려요? 순간 몸이 굳었다. 소리가 벽 안쪽에서 났다. 분명히 사람이 속삭이는 목소리였다. 나는 숨을 참고 벽을 바라봤다. 벽지 위에 얼룩이 하나 있었다. 마치 사람 손바닥 자국처럼 번진 자국. 눈을 떼지 못한 채 침대 끝으로 물러났는데 그때 문 손잡이가 흔들렸다. 덜컥 덜컥.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다. 손잡이는 더 세게 흔들렸다. 나는 겁이 나서 문 앞으로 다가가려다가 문 아래 틈으로 무언가가 스르륵 미끄러져 들어오는 걸 봤다. 작은 종이였다. 그 위에는 삐뚤게 써진 글씨가 있었다. 나가지 마세요. 손이 떨렸다. 순간적으로 핸드폰을 찾았지만 화면이 켜지지 않았다. 배터리가 아까 30%였는데 아예 꺼져 있었다. 방 안은 조용했다. 오직 내 숨소리만 들렸다. 그때 벽 쪽에서 또 속삭임이 들렸다. 그 사람 아직 거기 있어요? 나는 미친 듯이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불빛은 깜박이고 어딘가에서 바람이 새는 소리가 들렸다. 계단으로 향하는데 아래층 카운터 근처에서 뭔가 움직였다. 그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나를 똑바로 보지 않고 어깨 너머로 중얼거렸다. 방에서 나오시면 안 되는데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죄송합니다. 방 안에 이상한 소리가 나서. 그녀는 천천히 내 쪽으로 걸어왔다. 그런데 이상했다. 걸음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녀가 가까워질수록 공기가 차가워졌다. 그리고 바로 앞까지 왔을 때 나는 봤다. 그녀의 발끝이 바닥에 닿아 있지 않았다. 나는 뒤로 물러섰다. 숨이 막혔다. 그녀의 발은 분명히 공중에 떠 있었다. 바닥에서 5cm 정도, 아무런 소리도 없이. 그런데 표정은 너무도 평범했다. 눈을 마주치는 순간 그제야 무언가 잘못됐다는 확신이 들었다. 괜찮아요. 방으로 돌아가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목이 약간 꺾이는 각도로, 마치 누군가가 뒤에서 머리를 잡고 비틀어 놓은 듯한 움직임이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나가려고요. 나가시면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다. 그리고 그 순간 복도의 불이 전부 꺼졌다. 찰칵. 정적이 쏟아졌다. 나는 계단 쪽으로 달렸다. 그런데 발밑이 갑자기 푹 꺼지는 느낌이 들었다. 카펫 아래 무언가 젖어 있었다. 발을 들자 시커먼 액체가 발목을 타고 흘렀다. 냄새가 났다. 썩은 물, 오래된 피 냄새. 숨이 막히고 구역질이 올라왔다. 뒤를 돌아봤다. 복도 끝, 아까 그 여자가 서 있던 자리에 아무도 없었다. 나는 정신없이 1층으로 뛰어내렸다. 카운터는 그대로였지만 그 앞에는 낡은 전화기 하나가 놓여 있었다. 순간적으로 그걸 들어 번호를 눌렀다. 119.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선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대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들려요? 순간 몸이 얼어붙었다. 그건 2층 벽 너머에서 속삭이던 그 목소리였다. 누구세요? 당신은 살아있는 거죠? 전화기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분명 여자의 목소리였다. 여보세요? 지금 어디에 계세요? 같은 곳에 있어요. 2층, 벽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제발 나가지 마요. 그 여자는. 그 순간 전화선이 툭 끊겼다. 정적. 나는 숨을 죽였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카운터 뒤 거울에 무언가가 비쳤다. 내 뒤쪽. 2층 계단에서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다. 그녀였다. 하지만 이번엔 얼굴이 보였다. 얼굴의 절반이 새까맣게 그을린 듯하고 입가가 찢어진 채로 웃고 있었다. 나는 전화기를 내던지고 문으로 뛰었다. 문은 잠겨 있었다. 힘껏 밀어도 당겨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방으로 돌아가요. 그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다. 여기선 나가면 죽어요. 나는 미친 듯이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그때 바깥쪽에서 문이 갑자기 열렸다. 찬 공기가 확 들어왔다. 나는 그대로 밖으로 뛰쳐나왔다. 뒤도 보지 않았다. 그냥 무작정 언덕길을 내려갔다. 한참을 뛰다가 역 앞까지 왔을 때 다리가 풀렸다. 숨을 헐떡이며 뒤를 돌아봤다. 모텔은 보이지 않았다. 언덕 끝에는 낡은 폐건물만 있었다. 간판도 없고 불도 없었다. 내가 잘못 온 건가? 그런데 분명히 아까 그 길이었는데. 전화도 했고 여자를 봤고 방에 들어갔고.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정신을 가다듬고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직원에게 물었다. 저기 언덕 위에 문날 모텔 있잖아요? 거기 영업하죠? 직원은 눈을 크게 떴다. 거기요? 거긴 사람 안 사는데요? 예? 몇 년 전에 불났어요. 사람도 죽고 그 뒤로 철거한다더니 그대로 놔뒀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불났다. 사람이 죽었다. 나는 믿을 수 없어서 다시 물었다. 그럼 거기 아직 건물은 그대로예요? 네. 간판은 녹슬고 유리 다 깨졌어요. 밤에 거기 가면 다들 이상한 소리 들린다고 해요. 예전에 누가 사진 찍으러 갔다가 실려 나왔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편의점 밖으로 나왔다. 다리가 떨렸다. 언덕길을 바라봤지만 아무 불빛도 없었다. 그런데 그때 내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떨어졌다. 흰 종이. 나는 손이 떨리며 그걸 펼쳤다. 나가지 말랬잖아요. 밑에서 글씨체가 똑같았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주변이 조용했다. 그때 귓가에서 아주 가까이 속삭임이 들렸다. 이제 내 차례예요. 나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냥 찬 바람만 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바람이 분 방향과는 반대로 내 머리카락이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내 뒤에서 숨을 내쉬는 듯이. 나는 온몸이 굳은 채 역방향으로 뛰었다.
역 플랫폼이 보였고 막 막차가 들어오고 있었다. 그냥 무조건 탔다. 열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조명은 희미했고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다. 자리에 앉자마자 핸드폰을 켰다. 아까 꺼져 있던 배터리가 다시 켜졌다. 그런데 배경화면이 바뀌어 있었다. 검은 화면에 흰 글씨 2층 끝방. 그 순간 열차 안방송이 울렸다. 다음 역은 온양 온천역입니다. 내가 탔던 역이었다. 나는 분명 반대 방향 열차를 탔는데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창밖을 봤다. 언덕 위 어둠 속에 불이 하나 켜져 있었다. 붉은 네온 간판, 만날 모텔. 꺼져 있던 간판이 이번엔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열차 문이 닫혔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분명 나는 역을 벗어나려 했는데 기차가 다시 그 역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창밖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었다. 창문에 어렴풋이 또 다른 얼굴이 겹쳐져 있었다. 내 얼굴 뒤쪽, 바로 내 어깨 너머에서 흰 얼굴 하나가 나를 따라 보고 있었다. 나는 몸을 돌렸지만 열차 안엔 아무도 없었다. 단 한 명도. 열차는 조용했다. 바퀴가 철로를 긁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다. 그런데 그 소리가 점점 느려졌다. 끼익 끼익. 열차가 멈추더니 문이 열렸다. 온양 온천역입니다.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기계의 음이 아니라 분명히 사람 목소리였다. 쉰 여자 목소리. 나는 주춤거리며 문을 바라봤다. 밖은 어두웠고 불빛이 하나도 없었다. 플랫폼엔 아무도 없었다. 내가 내리자마자 문이 닫혔다. 그리고 열차는 소리 없이 사라졌다. 엔진 소리도 진동도 없이 그냥 증발하듯. 나는 플랫폼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 순간 차가운 공기가 몸을 감쌌다. 정신을 차리고 출구 쪽으로 걸었다. 그런데 출구가 없었다. 내가 아까 봤던 구조가 아니었다. 역사는 변해 있었다. 벽에는 낡은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1998년 개통이라는 문구가 보였다. 그때 어디선가 역 내부 안내 방송이 들렸다. 마지막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남은 승객은 한 분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멈췄다. 승객 한 분께서는 2층으로 올라가 주세요. 2층? 역에 2층이 있었나? 플랫폼 끝에 녹슨 철제 계단이 하나 있었다. 낡고 금이 간 계단. 나는 믿을 수 없었지만 발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뭔가가 따라오는 소리가 났다. 또각, 또각, 또각. 내 발소리와는 박자가 달랐다. 멈추면 뒤에서도 멈췄다. 다시 걸으면 또 따라왔다. 2층 문을 밀자 낡은 복도가 나타났다. 어둡고 긴 복도. 그런데 벽에 붙은 표지판에 적혀 있었다. 는 모텔 2층 객실.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이게 뭐야? 분명 여기였는데 이제는 모텔이었다. 복도 끝에는 아까 봤던 그 문이 있었다. 2층 맨 끝방. 나는 미친 듯이 뒤로 물러났다. 그런데 복도가 늘어나 있었다. 뒤로 도망치는데도 끝이 없었다. 벽이 흔들리고 문들이 하나둘씩 열리기 시작했다. 각 문마다 다른 소리가 새어나왔다. 어린애 웃음소리, 울음소리, 기침소리, 그리고 무언가 긁는 소리. 나는 귀를 막고 뛰었다. 하지만 뛰면 뛸수록 벽이 가까워졌다. 복도 양쪽에서 문이 스스로 닫히며 나를 압박했다. 숨이 막혔다. 바닥에서 검은 물이 스며나왔다. 발을 옮길 때마다 미끄러졌다. 그때 복도 끝에 흰 가운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이번엔 얼굴이 완전히 보였다. 타버린 얼굴, 이글거리는 눈, 입이 찢어져 있었다. 방으로 돌아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퍼졌다. 돌아가요, 돌아가요. 나는 비명을 지르며 반대편으로 달렸다. 하지만 그쪽에도 문 하나가 있었다. 비상구. 손잡이를 잡고 힘껏 밀었다. 문이 열렸다. 눈부신 불빛이 쏟아졌다. 밖으로 나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발밑의 느낌이 이상했다. 나는 분명 바닥을 밟고 있었는데 뭔가 푹신했다. 눈을 떴다. 침대였다. 방 아니었다. 2층 그 방. 나는 미친 듯이 일어났다. 꿈인가? 아니면 방금 모든 게 현실이었나? 벽은 그대로였다. 그 얼룩도. 그런데 이번엔 벽지 아래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벽이 살아있는 것처럼. 나는 천천히 다가가 벽을 눌러봤다. 안쪽에서 쿵 하고 울렸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속삭임이 들렸다. 도와줘요. 벽지를 찢었다. 그 안에는 시커먼 벽면이 있었고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 구멍 속에서 눈이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고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졌다. 똑, 똑, 똑.
벽 아래로 검은 물이 흘러내렸다. 그 물이 바닥에 스며들더니 글자를 이루었다. 이제 알겠죠? 나는 문으로 달려갔다. 손잡이를 잡았지만 문은 녹아 있었다. 손잡이를 당기는 순간 손바닥에 불이 붙는 듯 뜨거웠다. 살이 타는 냄새가 났다.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다. 그리고 순간 귀 옆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여긴 온천이에요. 그 말과 동시에 벽이 무너졌다. 검은 물이 폭발하듯 쏟아져 나왔다. 그 안에는 사람 얼굴들이 섞여 있었다. 눈을 감았지만 느껴졌다. 차가운 손이 내 발목을 붙잡았다. 같이 있어요. 여긴 따뜻하니까. 나는 발버둥쳤다. 숨이 막혔다.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몸이 물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순간 눈앞이 완전히 새하얗게 변했다. 그리고 다시 나는 역 플랫폼에 서 있었다. 불 꺼진 역. 다음 열차는 잠시 후 도착합니다. 방송이 흘러나왔다. 나는 미친 듯이 주변을 둘러봤다. 그런데 플랫폼 벽에 낡은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다. 불탄 모텔 사진이었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1998년 10월 26일 만 모텔 화재 투숙객 1명 사망. 사망자 이름 옆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못 잤다. 아니, 잠을 못 잔 게 아니라 잠이 오지 않았다가 맞겠다. 눈을 감으면 자꾸 복도 끝에 그 문틈이 생각났다. 그 안에서 들려오던 후후 하는 숨소리. 방을 옮겼는데도 똑같은 방향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분명 구조상 그 방향은 벽뿐인데 나는 밤새 그 벽을 바라보며 깨어 있었다. 휴대폰 불빛으로 벽을 비추고 귀를 기울였다. 후. 살짝 열려있는 균열 사이로 바람이 스며드는 건가 싶었지만 이상했다. 그건 일정한 리듬의 호흡이었으니까. 마치 벽 안쪽에 누군가 살고 있는 것처럼 벽을 두드려봤다. 여기 사람 있어요?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주 희미하게 들렸다. 톡톡. 내가 두드린 리듬 그대로. 나는 숨이 멎었다. 한 번 더 두드렸다. 이거 장난치지 마요. 톡. 이번엔 리듬이 조금 느렸다. 누군가 따라하되 내가 하는 걸 듣고 있다는 듯이. 그날 새벽 3시쯤이었다. 화장실 불빛이 갑자기 깜빡였다. 틱. 형광등이 오래된 건지 불이 불안정했다. 그런데 그때 물이 혼자 흘렀다. 수도꼭지를 내가 잠가둔 걸 확실히 기억하는데 촤! 끊임없이 물이 흘렀다. 가까이 가보니 물색이 탁했다. 흙탕물처럼 누런색이었다. 냄새도 이상했다. 쇠비린내, 썩은 냄새. 그 순간 물속에서 무언가가 살짝 움직였다. 척! 머리카락 한 움큼이 천천히 떠올랐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화장실 문을 닫고 숨을 고르는데 바깥 창문이 덜컥 흔들렸다. 누군가 밖에서 창문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는 소리. 톡. 나는 핸드폰을 켜서 녹화를 시작했다. 불을 켜면 아무것도 없다. 불을 끄면 창문에 사람의 형체 같은 게 비친다. 어깨가 굽은 여자의 실루엣. 고개를 숙이고 머리카락이 흘러내린 채. 그녀는 창문을 손끝으로 톡톡 치고 있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창문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눈빛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동자는 너무 가까웠다. 유리창 바로 너머. 눈은 까맣게 번져 있었고 입이 살짝 벌어져 있었다. 그녀가 속삭였다. 돌려줘. 나는 혼잣말로 되뇌었다. 그때 내 머릿속을 스쳤다. 며칠 전 모텔 근처에서 주운 열쇠. 도로변 옆 잡초 사이에 묻혀있던 낡은 열쇠. 아무 생각 없이 호기심에 가져왔던 그 열쇠. 나는 침대 밑에서 가방을 꺼내 열쇠를 꺼냈다. 녹슨 쇠 냄새. 그 열쇠를 손에 쥔 순간 창문 들이던 소리가 멈췄다. 그녀의 형체도 사라졌다. 그리고 복도 끝 문틈에서 들려오던 후후 하는 숨소리도 멎었다. 정적.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조용함. 하지만 그건 평온함이 아니라 그녀가 이제 가까이 왔다는 조용한 예고였다. 그날 새벽 4시 나는 결심했다. 이 모텔을 떠나야겠다고. 짐을 챙겨 나가려는데 문이 안 열렸다. 손잡이를 아무리 돌려도 끼익 소리만 나고 문은 잠긴 채였다. 밖에서 누군가 눌러 막는 느낌. 문틈 아래로 그림자가 비쳤다. 그림자가 고개를 들었다. 바닥에 붙은 검은 그림자가 천천히 올라오는 모습이었다. 그림자는 문 위쪽까지 그리고 천장까지. 나는 뒤로 물러서다 문을 세게 찼다. 누구야? 나가! 꺼져!
그러자 복도 끝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거 내 거야. 그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열쇠를 창문 밖으로 던졌다. 가져가, 이 네 거야. 가져가라고. 열쇠는 어둠 속으로 떨어졌고 잠시 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다. 겁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미안함 같은 감정이 밀려왔다. 그녀가 뭘 잃어버렸는지, 그게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녀의 무언의 부탁을 무시했던 것 같다. 다음 날 아침, 문이 아무렇지 않게 열렸다. 나는 바로 짐을 싸서 나왔다. 프런트엔 아무도 없었다. 그냥 문 위에 휴업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다. 밖에 나가서 뒤돌아보니 밤새 머물던 그 모텔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간판은 꺼져 있었고 창문엔 먼지만 가득했다. 그리고 내가 묵었던 방의 창문엔 열쇠 하나가 매달려 있었다. 아침 공기가 너무 차가웠다. 밤새 거의 잠을 못 자서 몸이 퉁퉁 붓고 머리는 멍했다. 그런데 모텔을 나와 조금 걸었을 뿐인데 뭔가 이상했다. 밤에 봤던 그 건물은 그대로였지만 간판에 걸린 이름이 달랐다. 휴엠 모텔이라고 적혀있던 간판은 사라지고 낡은 글씨로 청림여인숙이라고 쓰여 있었다. 페인트가 다 벗겨진 간판, 오래된 목재 기둥.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묵은 그 건물은 이미 운영을 멈춘 지 오래된 폐건물이었다. 놀라서 근처 편의점으로 뛰어들어갔다. 아르바이트생에게 물었다. 저기 저 건물 어제까지만 해도 불 켜져 있던데요? 휴엠 모텔 아닌가요? 그는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다. 휴엠 모텔이요? 거기 사람 없어요. 거의 10년도 더 됐을걸요? 아니에요. 어제 거기서 잤어요. 프런트에도 사람이 있었고 방도 깨끗했어요. 에어컨도 켜졌어요. 그는 웃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그 건물 2014년에 화재 났어요. 손님 한 명이랑 종업원 한 명이 못 나왔어요. 나는 몸이 굳었다. 화재요? 응. 그 손님이 출장 온 여자였다고 들었어요. 방에서 자다가 잠긴 문 때문에 못 나왔다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건 그 방이 원래 잠기지 않는 구조였대요. 그가 말을 마쳤을 때 내 손이 덜덜 떨렸다. 잠긴 문, 도망치지 못한 여자. 모두 내가 겪은 것과 똑같았다. 그날 오후 나는 근처 파출소를 찾았다. 직원은 내 이야기를 듣고 잠시 망설이다가 옛 자료를 하나 꺼내줬다. 2014년 8월 3일자 사고보고서, 청림여인숙 1링 3호 화재 사항 사건 피해자 김선희, 김세위성, 사인 질식사 추정, 특이사항 방문 잠금 장치 내부 식별 불가, 열쇠 분실로 문 개방 지연, 추정 시간 새벽 4시경. 새벽 4시, 내가 문이 열리지 않아 몸부림치던 시간이었다. 나는 경찰관에게 물었다. 그 열쇠 혹시 아직 있나요? 그는 서류를 들춰보다가 말했다. 분실 처리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열쇠공이 문을 따느라 원래 열쇠는 못 찾았대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가 며칠 전에 주운 그 열쇠, 잡초 속에 묻혀있던 낡은 열쇠. 그녀가 죽은 방의 문을 여는 그 열쇠였다. 나는 그날 밤 모텔 앞에 다시 섰다. 해가 완전히 지고 거리엔 아무도 없었다. 건물 안은 깜깜했고 문에는 철거 예정이라고 붙어 있었다. 그런데 문 밑으로 열쇠 하나가 나와 있었다. 내가 던졌던 그 열쇠, 누군가 다시 안에서 밀어낸 듯 문틈 사이에 걸려 있었다. 그 순간 바람이 불며 문이 살짝 열렸다. 끼익, 안쪽에서 불빛이 깜박였다. 누군가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느낌. 나는 한 걸음 다가섰다가 그대로 멈췄다.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온몸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냥 서 있었는데 누군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이제 돌려받았어. 이젠 괜찮아. 바람 한 줄기, 그리고 정적. 그 후로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며칠 후 뉴스 기사 하나가 떴다. 온양 온천역 인근 청림여인숙 철거 직전 잔해 송열쇠 발견. 기사 사진 속엔 내가 던졌던 그 열쇠가 있었다. 경찰은 유족에게 인계 예정이라고 썼다. 그날 이후로 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그녀가 그날 새벽 복도 끝에서 왜 돌려줘라고 말했는지 이제는 알 것 같다. 그건 단순한 원혼의 집착이 아니라 자신이 붙인 시간의 조각을 되찾고 싶었던 절규였다. 그 후 나는 다시는 그 모텔 근처로 가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꿈에서 그녀가 나타난다. 불빛 없는 복도, 천천히 걸어오는 여자의 그림자. 그녀는 항상 같은 말만 한다. 이제 나갈 수 있어.
그리고 나는 그 말이 나에게 하는 위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 일 이후로 한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 직장에 복귀하고 출퇴근하며 사람들과 대화하고 평범한 생활을 되찾은 줄 알았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온양에서 돌아온 지 3일쯤 됐을 때였다. 아침 출근길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는데 뒤쪽 어깨 위로 검은 머리카락 한 올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나는 짧은 머리를 하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분명 내 것이 아니었다. 처음엔 그냥 우연이라 생각했다. 지나가는 사람 머리카락이 붙었겠지. 그렇게 합리화하려 했지만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 그 머리카락이 있었다. 나는 점점 거울을 보는 게 무서워졌다. 퇴근길에는 더 이상 버스를 타지 않았다. 온양 온천역이라는 글자만 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으니까. 대신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는데 언제부턴가 마지막 칸에서만 희미한 연기 냄새가 났다. 타는 냄새. 하지만 불은 없었다. 사람들은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고 나만 그 냄새를 맡고 있었다. 마치 내 코 속에 그날의 연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듯했다. 그날 밤 꿈을 꿨다. 온천역 근처의 그 모텔 복도였다. 나는 다시 그 열쇠를 들고 서 있었다. 문 앞엔 아무도 없었지만 안쪽에서 누군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림자, 발소리, 그리고 익숙한 속삭임. 이제 나갈 수 있어. 나는 문을 열었지만 이번엔 내가 안쪽에 있었다. 문 바깥에서 여자가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문이 천천히 닫혔다. 눈을 떴을 때 이불이 젖어 있었다. 땀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됐다. 다음 날 출근하려고 신발을 신는데 왼쪽 그 구두 밑창에 무언가 끈적한 게 붙어 있었다. 떼어보니 그건 그날 열쇠와 함께 보았던 검게 그을린 천 조각이었다. 어디서 온 건지 어떻게 붙은 건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구두를 벗고 그대로 쓰레기통에 넣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번호는 발신번호 표시 제한.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손가락이 스스로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숨소리. 그리고 아주 낮은 여성의 목소리. 돌려줘서 고마워요. 통화는 거기서 끊겼다. 발신자 정보도 기록도 남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그 번호는 다시 오지 않았다. 그 후로 몇 달이 흘렀다. 나는 점점 그 일을 잊었다. 이제는 괜찮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문득문득 그녀가 아직 내 안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걸 느꼈다. 유리창에 비친 그림자, 밤새 들리는 누군가의 숨소리, 그리고 그때처럼 간혹 느껴지는 화재 냄새. 그럴 때면 나는 스스로에게 말한다. 괜찮아, 다 끝났어. 하지만 이상하게 그 말은 언제나 공허하게 들린다. 마치 내 목소리가 아닌 것처럼. 몇 주 전 출장을 가게 됐다. 일정을 보고 소름이 돋았다. 천안 아산 지역 숙박. 그곳은 온양에서 불과 몇 정거장 거리였다. 피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었다. 나는 그날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 이번엔 끝내야 한다. 출장을 마친 뒤 일부러 그 모텔 자리로 향했다. 건물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고 그 자리엔 공터와 잡초만 남아 있었다. 낡은 철제 울타리에 붙은 표지판엔 신축 아파트 예정 부지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가방에서 꺼낸 작은 종이 상자를 울타리 안으로 던졌다. 그 안엔 내가 보관하고 있던 그 열쇠의 복제본이 들어있었다. 이제 진짜로 끝났어. 나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때 멀리서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났다. 온양 온천역 방향에서 마치 누군가 떠나는 걸 배웅하듯 천천히 울리는 소리. 바람이 스쳐가며 내 귓가에서 아주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고마워요.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정말로 마음이 가벼워졌다. 하지만 며칠 후 새벽 3시 내 아파트 현관문이 철컥 열리는 소리가 났다. 분명 잠가놨는데 나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갔다. 문틈 사이로 낡은 열쇠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여기에. 그때 바닥에 떨어진 열쇠가 아주 천천히 굴러가더니 내 방문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안쪽에서 툭툭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됐다. 툭툭툭. 규칙적이지 않았고 마치 안쪽에서 망설이는 듯한 박자였다.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지만 신고할 생각이 들지 않았다. 경찰을 불러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귀신이 문을 두드린다. 그 말을 입 밖에 낼 자신이 없었다.
대신 나는 문 앞에 다가가서 낮게 속삭였다. 선희 씨죠? 소리가 멈췄다. 정적이 방 안에 깃들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문틈 사이로 희미한 연기 한 줄기가 흘러나왔다. 냄새는 나지 않았다. 그냥 따뜻했다. 불길의 잔향이 아니라 사람의 체온 같은 온기였다. 이제 됐어요. 그 열쇠는 돌려드렸잖아요. 그때 문이 딸깍 열리더니 아주 조금 벌어졌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불빛 하나 없는 어둠뿐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두려움보다 이상하게 그리움 같은 감정이 밀려왔다. 그녀는 정말로 떠난 걸까? 아니면 아직 나와 같은 곳에 남아있는 걸까? 그날 이후로 그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열쇠도 사라졌고 집안 어디에도 흔적이 없었다. 모든 게 마치 꿈처럼 지나갔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이후로 내 잠버릇이 바뀌었다. 새벽 4시만 되면 나는 무의식 중에 일어나 방문 손잡이를 한번 돌린다. 마치 누군가를 안에서 꺼내주는 것처럼. 어느 날 그걸 보고 친구가 물었다. 야, 왜 맨날 새벽에 문 잡고 있어? 자다가 헛것 보는 거 아냐?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확인하는 습관이야. 그 말 속엔 아무도 모를 의미가 담겨 있었다. 내가 확인하는 건 문이 아니라 그녀가 정말로 나갔는지였으니까. 몇 달 후 나는 출장을 또 가게 됐다. 이번엔 강릉 쪽이었다. 숙소를 예약하려고 검색하던 중 익숙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휴앤 모텔. 그 이름은 사라졌어야 했다. 온양에서 불타 사라진 그 모텔의 이름. 하지만 예약 사이트에는 신규 리모델링 오픈이라는 설명과 함께 등록되어 있었다. 주소를 보니 정확히 그 자리였다. 나는 손가락이 멈춘 채로 한참을 쳐다봤다. 사진 속 방 구조도 창문 위치도 그때 내가 묵었던 방과 같았다. 이건 뭐지? 호기심과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다. 내가 직접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가 정말 떠난 건지 아니면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온 건지. 출장을 마친 뒤 나는 그 모텔을 찾아갔다. 간판은 반짝거렸고 내부는 깨끗했다. 새로 칠한 벽, 반짝이는 조명, 리셉션에 앉은 젊은 직원, 모든 게 너무 새로웠다. 나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혹시 방 예약 가능할까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물론입니다. 몇 호실 원하시나요? 혹시 203호 있어요? 순간 직원의 미소가 아주 조금 흔들렸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방은 지금 사용 중입니다. 그래요? 그럼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녀의 시선이 내 손목을 보고 멈췄다. 혹시 그거 어디서 구하셨어요? 내가 고개를 돌려보니 손목에 걸려있던 열쇠고리에서 낡은 은색 열쇠 하나가 달랑거리고 있었다. 나는 분명히 그걸 버렸었다. 그녀가 계속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 했다. 손님, 그 방은 그분이 아직 나가지 않으셨어요. 그날 밤 나는 숙소 근처의 카페에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내가 그 방을 찾아갔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정말로 그녀를 잊기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다시 만나고 싶었던 걸까? 밖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창문에 빗방울이 닿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발소리처럼 규칙적으로 들렸다. 그때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새 메시지. 번호는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 내용은 단 한 줄이었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나는 아직도 그 메시지가 무슨 뜻이었는지 모른다. 그 후로 전화도 기이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새벽 4시가 되면 문손잡이를 돌리던 내 손이 멈춘다. 문 안쪽에서 누군가 같은 타이밍에 손잡이를 돌리는 느낌이 든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냥 손을 떼고 문 앞에 서서 기다린다. 그녀가 언젠가 나가던 그 새벽처럼. 그래서 나는 요즘 가끔 생각한다. 그 모텔의 불은 어쩌면 지금도 꺼지지 않은 채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천천히 타오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 불길 속에서 그녀는 아직도 문을 두드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 나갈 수 있어. 하지만 이번엔 그 문을 열어야 하는 건 나인지도 모른다.